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3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북핵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관계 장관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보고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는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사기극을 펼칠 수 있는 세력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핵 문제를 가지고 한 국가와 그리고 세계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세계를 상대로 이 사기를 펼쳐 가지고 자기들 정권을 강화하고 선거에 재미를 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줄여서 북원추에 대한 이 정권 측의 설명은 그럴듯한 것도 있는데 그걸 믿고 싶어도 믿지 말아라, 믿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신내림을 받아서 그 문서를 만들어서 신내림을 받아서 없애버렸다. 결국 신내림으로 돌아갑니다. 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 연설은 상당히 앞으로 한번 두고 읽어볼 만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하라.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한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USB를 봤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 원자도 없다는 이야기가 이제 통일되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의용 씨는 지금 워싱턴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사람이죠.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걸 가지고 그걸 북한 비핵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우쭐해가지고 김정은이 제안한 싱가포르 회담을 받음으로써 대북 정책, 북핵 대책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든 비핵화 사기극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USB에 원자도 없다. 그리고 그 USB를 볼튼에게 주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회담 직후 북한의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이 말은 상식적 차원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속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완전히 이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이 계획서를 간도 크게 만들 공무원이 어디에 있느냐, 지시 없이 어디에 있느냐는 의문제기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윤불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하여 집권 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급박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구시대, 이건 정말 나쁜 이야기입니다. 구시대, 아니 대한민국의 구시대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구시대라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시대인데, 이승만 박정희 시대가 지금 문재인 시대보다 나쁜 시대였을까요? 구시대를 무조건 유물로 취급하는, 요게 바로 계급투쟁론자나 공산주의자들의 공통된 이 세계관입니다. 낡은 것은 쓸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 또는 보수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구시대, 오래된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보수라는 것은 어떤 철학이냐?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다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서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미풍을 존중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을 소중하게 하고 가정에서는 효도하고 바깥에 나와서는 충성하는 게 이게 보수의 가치고, 반대로 이 계급투쟁론자들 또는 민중주의자들, 가짜 민주주의자들은 과거는 청산 대상이다, 적폐다 라고 여기는 사람인데, 이 구시대 유물이란 이 말 속에 문재인이 갖고 있는 반대한민국적, 반헌법적, 반문명적, 반인류적 생각이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시대라는 말을 가지고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이 야당 정치인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뭐 나름대로 주호영 씨가 비판을 한 셈인데, 여기서 이제 색깔론, 북풍몰이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을 압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대표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나? 그때 문재인 씨였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2018년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니냐? 아주 잘 대받았습니다. 이 북풍이라는 것은 정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김종인 씨가 김정은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무슨 북풍 공작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북풍 공작이라는 것은. 북풍 공작을 하려면 정권을 잡아야죠. 근데 진짜 북풍 공작은, 공작을 한 사람은 문재인 당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권은 분리하면 색깔론과 북풍 공작으로 뒤집어 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색깔론도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은 색깔이 달라서 분단이 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빨간색과 파란색, 색깔 논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직자의 사상을 규명하는 색깔론 논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주호영 씨는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지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의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왔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2007년 남북 1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행에 수백조가 들어갈 약속어음을 국민들이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나.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는 이제 벗어나라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